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10월 9일은 574주년 한글날이었습니다. 365일 늘 그래야겠지만 최근 우리말과 우리 글이 변형되거나 잘못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말 바로쓰기 캠페인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말 바로쓰기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봅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나오셨고요. 현재 창원시 국어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환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의원직 전에 국어교사로 또 재직을 하셨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매번 한글날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긴 하지만 중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또 오랫동안 국어 관련 직종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글날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먼저 일어나자마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원고 쓰는 일로 보냈는데요. 또 이제 신문사에서 원고 청탁이 있어서 마침 또 한글날이고 해서 이제 한글 창제에 담긴 애민 정신을 행정용어 순화로 계승하자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써서 신문사로 발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날이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을 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한글 그리고 그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 좀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조 교수께서는 학생들과 평소 많이 대화하실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못 알아듣는 그런 단어를 종종 많이 써요. 네. 예, 신종어 같은 용어인데 교수님 SNS에 종튀하고 가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좋아요 플러스 그 댓글 안 남겨 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종어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모르는 신종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제일 큰 문제점 뭐냐면 이제 비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일상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학생들 또 청년 세대들이 제대로 된 어휘 구사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휘 구사력 폭도 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또 제가 이제 과제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험을 채점을 할 때 보면 이 좀 비문장이 꽤 많습니다. 주술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당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좀 기초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이 되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자식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세대들이다 보니까 글씨체가 좀 못 알아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우리 한글 구사력도 딸리고 글 쓰는 실력도 좀 못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글쓰기라는 그 수업을 지금 의무적으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문화가 신조어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가 보고요. 아무래도 정보 세계 속에서 언어는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잦은 외래어 사용을 알면서도 지나치거나 아니면 내가 심하게 사용하는지도 오히려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외래어 사용도 도를 넘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두 분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먼저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식 한자라든지 또 너무 어려운 한자라든지 또 이제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서 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공기관에서 자주 쓰는 일본식 한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불입하다라든지 구배, 행선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말들은 납입하다라든지 경사, 목적지 이런 말로 바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목이나 사기 악량과 같은 이런 또 어려운 한자가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용어들은 이제 또 지주목은 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면 되고요. 또 사기 악량이라는 말은 사기를 높이다라는 말로 아주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한자라 하더라도 도말 또는 해득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공공기관에서. 자, 근데 이런 어려운 한자보다는 이제 삭제라든지 이해처럼 이렇게 그렇죠. 쉬운 한자이더라도 쉬운 말로 쉽고 익숙한 한자로 바꾸는 것이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외래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래어보다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더 큰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제 이런 말들은 우리 말로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용어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외래어라고 가지고죠. 근데 외래어는 우리말 어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블랙위크, 골든 프라이데이라든지 네. 또 드라이브 스루, 스마트 팩토리, 자,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어를 이제 그대로 쓴다는 게 이게 문제고, 또 이런 외국어들은 이제 주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런 말을 쓰면 뭔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정책일수록 이제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기사에서도 저희가 행정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관할 구역 이런 것도 담당 구역 이렇게 순화해서 쓰면 좋을 텐데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조 교수께서도 뭐 수업 토론회 학교 참석하셨을 때 이런 부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꼭 기억에 남는 사례라기보다는 논문이 이제 기고문 같은 것을 이제 쓸 때는 글을 쓸 때는 한글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그런 경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로 할 때는 이게 조금 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외래어를 스스럼 없이 쓸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글을 쓸 때 보면 앞서 이제 우리 이완 의원께서는 조금 우리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뭐 뉴노멀이라든지 마스터 플랜 이런 거를 한글식으로 조금 표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글이 막 늘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뭐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글로 바꾸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는데 행정용어라든지 법률용어가 대부분 다 이게 일본식 한자 표기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용어인지 이해가 잘 안 와닿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더 짚어보자면 외래어 중에서도 일본식 표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예컨대 이제 뭐 볼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볼 포인트 펜인데 우리가 일본식으로 그냥 볼펜, 테레비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정치학의 용어들 중에서도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연합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일본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아무 예가 없이 그대로 가져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엔을 그대로 유엔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30년 동안 일제 지배차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본의 문화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를 좀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일제 잔재 문화가 좀 청산이 된다면 우리 국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순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학계나 뭐 학교에서도 좀 좋은 쪽으로 뭐 가르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논외인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관련해서 이슈 토크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대 의견 중에 하나가 제로 웨이스트가 외래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꼭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지만 좀 애매한 말들도 있는데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자주 또 접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동일어의 의미로 언택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는 없는 단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언택트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택트는 컨택트
컨택트와 그다음에 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언, 접두사 언이 이제 결합된 단어인데 서구에서는 언택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컨택트 리스라든지 또는 난 컨택트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 우리 과에 있는 영어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표기다, 잘못된 영어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여과 없이 그냥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화된 거고 또 이런 게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뭐 기성세대가 좀 더 조심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영어를 꼭 쓰려고 하는 그 경향이 전문가 집단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하는 게 더 파급력이 시민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뭐 굳이 어려운 우리말로 고쳐 쓰려고 하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조재욱 교수도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예, 편하고 잘 알아들으면 되지 꼭 어려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나라는 반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 반문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어려운 우리말이라는 이 표현 이게 되게 좀 서글픈데요. 어쩌다가 우리 말이 낯설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인식되기까지 갔는지 정말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려운 우리말이라는 이 말은 현대인들이 잘 쓰지 않는 토박이 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토박이 말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고유어인데요.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에게 네. 편하고 쉽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미 쓰고 있는 말이 쉬운 말인데 그 말을 더 어려운 토박이 말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우리가 이제 바꾸어 쓰는 기준은 알기 쉬운 우리 말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어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와 외래어까지도 우리말 어휘 체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은 좀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 관련해서는 이후에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공직사회 우리말 쓰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글날을 앞두고 관련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그 창원시 국어진흥조례 전부 개정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또 공통으로 나오는 제도가 국어 책임관제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낯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어 책임관 제도는 국어기본법에서 이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그 산하기관의 장은 반드시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쉬운 용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기관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남에는 지방자치단체 19곳과 교육청, 교육지원청 19곳 비롯해서 박물관, 세무서, 경찰서, 심지어 뭐 경찰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모두 118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남에만 118명의 국어 책임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어 책임관은 지정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곳도 많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국어 책임관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면 의뢰 그냥 뭐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어 책임관이 되면은 관련 교육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지정된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창원시 국어진흥조례에 담겨 있는 국어 책임관제 내용은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특정 부서의 장,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국어 책임관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어 책임관의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국어 책임관의 역할을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를 하고자 국어 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어 책임관과 관련해서는 국어 책임관의 지정 사실과 또 국어 책임관이 추진한 업무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네.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시장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국어진흥위원회는 국어진흥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네. 또 행정 용어를 순화할 때 그리고 또 시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이럴 때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이면서 또 심의기구 역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어진흥위원회에 구성되는 이제 진흥위원들은 대부분 국어 관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국어 책임관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문가인 만큼 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알차게 내용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조 교수께서 보시기에 국어 책임관제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또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 국어 책임관제가 시행된 게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의무화된 게 2017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무화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그 공직사회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게 좀 뭐랄까요? 그분들이 이제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본식 한자 표기라든지 외래 표기 또 비문을 이게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 원인이 생긴 것 같고 이거를 개선한 게 분명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 국어 책임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에서 국어 책임관과 관련한 예산을 좀 책정을 해줘야 이런 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전문가인 그 뭐 6급이나 5급에 해당되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 책임관제를 맡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도 뭐 실제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다 보니까 밑에 분들이 오히려 이 일을 또 실무진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부터 먼저 좀 수반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전문가 채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장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뭐 별정직이나 연구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선발을 해 가지고 이 직무를 맡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그 별정직이나 연구직을 그 충당하지를 않는다면 아니면 그 국어 책임관을 역할을 맡고 있는 공무원 분들에게 또 교육을 또 우리가 다른 뭐 기관에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어 관련된 또 특강을 우리가 부탁을 할 수가 있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어 책임관제 필요성은 당연하고 이거를 보다 좋은 쪽으로 좀 우리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례 개정에 어떤 내용을 또 첨부해서 담을지 그리고 앞으로 준비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저희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원식 국어진흥 조례 개정 준비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쳤고요. 또 이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이제 미세한 문구 조정만 하고 이제 함께 발의할 우리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의회에 제출하면 이제 다음 이번 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상정되어서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뭐 이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또는 이제 책임은 단체장이 맡고 실무는 전문가가 맡는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은 충분히 이제 검토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개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호환 창원시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톡에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